저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에 있는 김연아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죽음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이제 책을 쓴 다음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초대를 받게 되어서 이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쓴 것은 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해 놓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남겨진 사람들에도 굉장히 많은 비극이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연명 의료에 대한 그런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통찰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현명하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책을 썼는데, 2월 말에 이 책을 내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19가 생겨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위해서 막 다른박질을 치는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 년 동안 이 계속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을 낼 수가 있을까? 다 떠나서 지금 사람들이 누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이런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우리나라는 굉장히 방역을 잘해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의료가 붕괴가 된다든지, 그래서 아주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들에서도 지금 뭐 시체가 길거리에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외국에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우리보다 잘 살고 많이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된 이런 나라들에서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럴 때야말로 오히려 죽음을 생각을 해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썼던 어떤 의미가 음 요즘 들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명화는 아닌데 꼬맹이들이 보는 그런 동화예요. 그래서 이 에르부르크라고 하는 독일 동화 작가가 쓴 죽음과 오리와 튤립, 우리나라 제목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한 사파를 보면 오리가 어느 날 누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서 뒤를 돌아봤더니 거기에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누구니?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죽음이야. 나는 항상 너를 보고 있었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행복하게 혹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한순간순간에도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이 동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밀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화가죠. 이제 만종, 이삭 줍는 여인, 이런 농촌 풍경을 그린 화가인데, 이 사람이 그린 죽음과 나무꾼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보면 이 나무꾼이 나무를 한 짐 해 가지고 이제 집에 가고 있어요. 가야 하는데 갑자기 사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무꾼을 데려갑니다. 근데 나무꾼은 가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두 손 두 발을 다 뻗당겨 가지고 어떻게든지 안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그냥 너무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한쪽 손을 턱 이 나무꾼 어깨에 얹고 나무꾼을 데려갑니다. 아무 힘이 들질 않아요. 그리고 이 사신이 한쪽 손에 모래시계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됐음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구도만 봐도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싸움이 끝났어요. 이 사냥꾼은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 너머에서 어떤 집이 있고, 이 집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지붕에서. 그러니까 이 나무꾼의 가족들은 오늘도 아버지가 돌아올 것을, 남편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저녁 식사를 짓고 있어요. 나무꾼은 꼭 집으로 돌아가야만 해요. 그렇지만 이미 기다려주지 않는 죽음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이 나무꾼에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현대의학이 도래하기 전에는 사람이 피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인생의 어느 국면에 갑자기 항시 내 옆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나 이기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항상 사람들은 생각을 해왔어요. 굉장히 이제 복잡한 대작인데, 브리겔이 그린 죽음의 승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것을 보면 굉장히 막 돋보기를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봐야 할 정도로 굉장히 세밀 묘사가 돼 있고, 온 국면 국면마다 죽음이 어떻게 인간에게 승리를 거두는지 하는 것을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특히 이게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오른쪽 아래쪽에 두 젊은 남녀가 있어요. 그래서 류트를 켜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그 머리 위로 죽음이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녀는 사랑을 나누고 현재를 즐기는데 몰두해 있어서 죽음이 이미 자기 곁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를 보면 왕관을 쓰고 굉장히 좋은 옷을 입은, 아마도 왕 내지는 굉장히 그 높은 귀족일 것 같은 사람이 그 많은 금은 보화를 놔두고 죽음에게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신분이 고하나 아니면은 그 빈부에 상관없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항상 이기는 존재이고 누구도 삶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영화도 옛날에 있었어요. 죽음을 기억하라. 항상 이렇게 죽음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의 국면에서도 죽음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그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머릿속에 박혀 있었고요. 이제 그림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니타스 정무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이나 이런 그 미술관에 가서 보시거나 혹은 아니면 그림 자료를 보실 때 꺼져가는 촛불, 그리고 벌레 먹은 과일, 그 옆에 해골, 이런 것들이 모티브로 그려진 그런 추상화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주제는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많은 그런 미술 작품의 소재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참 먼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현대의학이 도래를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유병장수하면 욕이죠. 너 오래 사는데 계속 아프다가 죽어라. 이게 욕이 되죠. 사람들이 그 평균 수명이 석기 시대에는 한 20대 정도였는데 그것이 2배가 돼서 40대까지 살 수 있게 되기까지는 만 년이 넘는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 늙어서 죽어갈 때 피할 수가 없이 어느 나이가 되면 노화에 의한 병치레가 하나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적이 돼서 어느 그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는데, 현대의학의 도래 이후에 다양한 그런 건강관리라든지 혹은 의학 외의 그런 영양 섭취 개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병치레가 조금 늦게 혹은 덜 생기게 되고 이 누적되는 그런 병치레도 조금 좀 완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사망까지 기간은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현대의학이 도래한 다음에도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어느 정도의 그 신체 병치레의 누적이라든지 신체의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당연히 이제 이 정도의 병이 생기고 이 정도로 약해지면 사망을 해야 하는 시점에 개입을 하는 것이 연명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연명치료로 인해서 이제는 거의 생물학적으로 사망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의료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망까지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요즘 나오는 웰다잉론이라든지 연명치료에 대한 논의들은 바로 이 단계에 개입하는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쪽을 그것이 더 바람직한 죽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가 죽음의 5단계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분은 현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명의 철학자의 반열에도 오른 분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저서에서 이 죽음을 맞이한 암 환자들의 모습을 보고 5단계의 죽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당신이 암이고 시한부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첫 단계 반응은 부정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이렇게 젊고 아직 살 날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갖은 이제 많은 병원들을 다니고 이 진단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시한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다음의 반응은 분노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말도 안 돼 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 협상을 합니다. 이 협상은 신과의 협상입니다. 갑자기 이 시기에는 기부도 하게 되고 선행도 많이 하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오 신이시여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나를 좀 더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울과 그리고 우울 단계를 지나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단계가 됩니다. 이제 그림으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림으로 맞춰 보려고 합니다. 동양 미술은 죽음을 묘사하는 게 굉장히 좀 드물어요. 다 서양 그림을 보여줬는데 요게 이제 일본의 달린 왕후 구상도라는 그림이거든요. 일본 절에 가면 이거 다양한 버전으로 있습니다. 달린 왕후라는 분이 굉장히 이제 미인이고 모든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내가 죽을 때 나를 풍장을 시켜 주세요." 풍장이라는 거는 시체를 묻지 않고 들에다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들짐승들이 와서 이걸 뜯어먹고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이 9 단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준 그림입니다.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정확해요. 어떤 단계에서 이제 시체가 부풀어 오르고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이분이 워낙 좀 아름다워서 이 스님들도 이분한테 굉장히 매혹이 됐는데 스님들이 절에서 수행을 하면서 이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저런 미인도 죽으면 이렇게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